자, 근신경 통증 조절하기에 1강 도강 수업 중에 1강 초급 과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고 54번 고관절 내전근들입니다. 내전근 그러면 엉덩관절, 고관절이 엉덩관절이죠. 내전근 그러면 모으는 거. 내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리를 벌렸으면 중심으로 모으는 것.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은 외전. 가까워지는 것은 내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장단 내전근과 대내전근, 박근 이렇게 4개를 공부할 거고 기시정지, 신경지배와 기능은 따로 해놨으니까 유튜브에 참고해서 공부하시고요. 자, 일단 바로 그림을 174페이지 그림을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장단 내전근이에요. 얘는 쇄부치의 통점에서 무릎 안쪽으로 해갖고 경골 쪽, 무릎 밑으로 경골 쪽으로 아파요. 그래서 여기 뼈, 여기가 굳는다 그랬죠. 요 안쪽에 여기는 근육이나 이런 게 없댔죠. 그래서 뼈 바로 위에 피부라. 근데 이제 골막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골막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단 내전근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무릎 밑에 있는 근육도 같이 안 좋아집니다. 복합적인 거예요.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정경훈과 함께 내전근이 같이 긴다리 패턴이죠. 그런 근육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결국엔 나중에 자궁으로 합니다. 자궁. 그래서 여기가 부어 있다 그러면 자궁이 안 좋으신 거라. 자궁에 순위 안 되고 자궁 또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문제를 보고 속의 문제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박근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2개인데 허벅지 안쪽으로 박근을 따라서 통증이 있어요. 우리가 다리를 찢을 때 이 근육 때문에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 거의발이라는 곳 있죠. 봉건근과 박근과 반근양근이 3개가 합쳐서 거의발이 3개죠. 발가락이. 그래서 이렇게 묵하기가 있는데 그런 모양으로 무릎 내측에 붙기 때문에 경골에 붙어요. 그래서 여기를 두드리면 힘줄이 풀리겠죠. 그래서 다리를 찢은 상태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렸다가 또 일어서서 찢었다가 이걸 한 3-4번 반복하면 다리가 좀 많이 찢어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다리를 많이 찢었는데 계속 찢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계속 찢다 보니까 냉탕에서 많이 찢었는데 이제는 냉탕이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잘 안 내려가더라고. 이만큼 내려가 이제 물이 나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못 찢어서 이제 헬스 하기 전에 헬스 끝나고 난 뒤에 다리를 찢었는데 한 요 정도 남더라고요. 근데 여기 박근하고 막 두드리고 이렇게 푸니까 이제 이만큼 남았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완전 찢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유연성을 항상 제가 만들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유연성도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력 강화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저축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간 날 때마다 꾸준하게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항상 안 빠지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운동을 다 하시는 거라 뭐 가슴 쪽, 배 쪽, 등 쪽, 아니면 이제 어깨, 팔, 뭐 하체 이렇게 5부위로 나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태음이기 때문에 하체가 튼튼해서 상체를 더 많이 운동해요. 약한 거를 운동을 많이 해야 밸런스가 맞겠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렇게 운동하고 우리 학교 테크닉대로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강화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칭도 다르게 하고 예를 들면 대형근 같은 경우도 상부, 중부, 하부가 있죠. 복부로 간다고 복근지, 흉골로 간다고 흉골지, 쇄골로 간다고 쇄골지죠. 올라가는 어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니까 돼요. 흉골지와 쇄골지가 단축되어 있고 강하단 말. 반대로 내려간 쪽은 이렇게 되니까 복근지가 강하단 말. 그러면 이쪽을 더 강화를 하고 여기를 좀 더 강화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헬스를 하더라도 다르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방법대로 지금 운동을 항상 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건강 빌딩 체인점을 만든다고 했죠. 그때 헬스 트레이너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동 관련은 싹 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다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한 근육을 강화하는 위주, 그리고 강한 것은 좀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 테크닉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팀 같은 경우는 헬스 트레이너나 요가, 필라테스 이쪽 분야 분들이 많이 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수해드리고 나중에 때를 기다리면서 일단 인제부터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와서 공부하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잘 되게 되면 또 같이 뭔가 팀으로서 이렇게 각 분야가 모여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병원에서 같이 병원이 아닌 건강 병원이 건강 빌딩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된다면 목욕탕 같은 것도 넣고 헬스장 넣고 필라테스 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체계적으로 건강이 좋아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들을 넣으면 좋겠죠.
누구나 꿈꾸지만 실천은 아이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한 7, 80% 이상 이루어져요. 7, 80% 이상. 그래서 이미 땅을 싸놨습니다. 그래서 땅을 싸놔서 거기에 지으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밑에 대내정근의 포인트가 좌골 밑에 이 두 개가 있고 상부 한 3분의 1 지점 중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다, 그죠? 그래서 대내정근도 잘 풀어야 돼. 나중에 여기 대내정 열공하고 구멍 있죠? 이쪽으로 뭐가 지나죠? 혈관이 지나간단 말이야. 동맥이라는 정맥. 그래서 하지순환에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못 올라오게 되면 뭔 일이 생기겠어요? 내려가는데 하지가 차지겠죠. 발목도 그렇고 동상도 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궁이 안 좋아요. 자궁. 그래서 통증이 자궁 쪽으로 갑니다. 자궁 쪽. 그래서 이 대내정근이 안 좋은 여성들이 어떠냐면 폭발할 듯이 아파. 자궁이 심각해요.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여성분들 있죠. 생리 시에 그런 여성들이 대부분 이런 통증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날 약을 깜빡 안 먹었다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부터 시작하고 허벅지 안쪽으로 오죠. 통증이 내려갑니다. 뭐라고 적어놨는지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해부학적인 표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1번 장단내전근은 서해부 근처 깊숙한 곳 사타구니죠.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 앞쪽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의 안쪽 부위 그 다음에 정강뼈를 따라서 정강뼈 통증이 퍼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림 그대로를 해부학적인 용어를 넣어서 그냥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용어 중에서도 제가 웬만한 신용어를 넣어가지고 좀 읽기 쉽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이불로 이렇게 용어를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장내전근은 몸통 쪽 근처의 앞통증으로 몸통 쪽 무릎으로 통증을 방사하고 마모까지 일으키기도 한다. 몸통 근처에 있는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말고 위에 있는 포인트. 위에 있는 포인트 어디로 간다? 무릎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모감이 뭐죠? 나무가 마찰하는 듯한 그런 뻑뻑한 느낌. 마모감이라 그래요. 마모감. 밑에 이렇게 있죠. 많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은 기육 안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으면서 눌러도 먹지 않고 롤수로 변해진 것이고 목이란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지만 눌러도 누른지 모르면서 꼬집어도 감각이 어서 마치 나무 토막 같은 느낌. 나무 토막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뻑뻑하다는 거예요. 뻑뻑하다. 그래서 감각이 없어. 순환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순환도 잘 안 되고 혈류순환 잘 안 되다 보니까 근육이 뻑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 눌려있기 때문에 쫙 가야 되는데 쫙 안 가고 피가 적게 간다는 이래서 뭔가 지나가는 게 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생기는 게 마모감의 뜻입니다. 자, 밑에 내려오시면 밑에 말고 위에 3번 위에 3번 박근은 허벅지 안쪽을 따라서 위아래로 퍼지는 국소적이면서도 찢어지는 듯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리를 찢을 때 생기는 그런 통증처럼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무릎을 편 상태에서 다리를 많이 벌릴 때 나타나고 보행 시에도 체중이 실리면서 무릎 안쪽에 통증을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런 근육들이 지금 아플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아파져 버리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걸어가는 거 보면 어때요? 불편해 보이죠? 걸어갈 때 쓰는 근육들이 다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번을 보시게 되면 밑에 그림에 대내전근 트리포인트 1번 같은 경우는 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석영인대 그리고 사타구니 석영인대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인대가 이쪽 그 다음에 사타구니와 무릎 근처까지의 허벅지의 안쪽 면에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사타구니 이쪽 있죠. 통증은 매우 깊이 느껴져서 골반 내에 통증이 있는 듯이 이렇게 오다가 타고 들어가는데 깊이 있다 보니까 골반 안에 있죠. 자궁 쪽으로 그리고 항문 직장 이런 쪽으로까지 통증이 가요. 그래서 환자들은 골반 구조물 중에 어떤 특정을 가르치지 못해요. 안에서 막 무슨 통증이 나는데 거기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전체적으로 막 통증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폭죽처럼 여기가 아팠다가 저기 아팠다가 이런 것처럼 있죠. 그런 통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TP 2번 같은 경우는 방사통은 전면적인 골반 내의 통증을 묘사해요. 그래서 치골, 질, 직장 또는 방광등을 포함하고 여기에 되어 있죠. 마치 불꽃놀이 폭주가 터지는 듯이 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숙하게 오면서 처음에 여기가 문제가 돼요. 트리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깊숙하게 통증이 생기다가 안에 뭔가 통증이 생긴 것 같은데 심해지면 여기까지 문제 돼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이때부터는 진짜 폭주가 터지지 심각하게 안에
방광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치골, 질, 뭐 포함해서 모든 생식기, 비뇨생식기, 자궁까지도 통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각한 근육이에요. 터질 듯이 아프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두통이 머리가 깨질 듯이, 터질 듯이 아프다라는 표현했죠. 뭔 말이죠? 피는 갔는데 빠져나오지 못할 때 생기는 증상이에요. 추골 동맥에서 피가 가고 경동에 피가 나는데 못 나오는 거야. 추골 정맥이 막히고 경정맥이 막히면 어떤 일이 생겨요? 머리가 어때요? 피가 꽉 차서 어때요? 터질듯이 깨질듯이 아프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궁에 우열이 있어갖고 자궁의 색깔이 원래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금붉은색으로 변해버려. 그래서 자궁에 노화가 빨리 오고 그 금붉은색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있는 영양분이 별로 없는 자궁 상태에서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차죠. 배가 차서 자궁이 차서 순환이 안 돼서 정맥이 빨리 식어버린 상태가 그래서 동맥이 안 오고 천천히 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맥이 전체에 빠져서 차갑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야. 불임의 그래서 핵심적인 근육 중 하나가 대내전 근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 학계 테크닉을 구사하면서 이런 부분적인 테크닉을 넣으면 이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임신 안 되는 거 말고 원인 불명의 임신 안 되는 거 있죠. 보통 한의원 가면 뭐 여기가 냉해서 그렇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 것들도 치료를 하면 나아요. 한약 비싸게 먹을 필요 없이 우리 학계 테크닉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고쳐주면 그런 것도 임신이 가능하고 유산이 잘 되는 사람들도 아기가 유산 안 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테크닉 자체만으로. 그래서 저희 학회가 산전 쪽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산전 산후 통증 체형 관리라고 학회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다 연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학문적으로 딱 다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그쪽 관련으로 이제 체인지 사업을 하려고 이미 다 정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산모들이 지금 갈 데가 없죠. 아파도 병원 가도 이야기하면 어때요? 치료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리주사도 없고 전기치료나 다른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파도 고통스럽게 있다가 뭐 쉬다가 뭐 이런 식의 개념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싹 다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조금씩 산전, 산후, 물리치료해갖고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병원에 이제 모든 병원에 있었는데 그게 일부분 극소적으로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뭐 그런 쪽도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개인 샵에서 그런 것 중심으로 할 수 있겠죠. 산전 관리나 산후 관리 개념에서 상당히 여성들은 관리를 좀 잘 받아야 돼요. 특히 아기를 낳고 전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기를 놓는 전후가. 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3번에 빨간색으로 정상되어 있죠. 3번. 자, 1번 장단 내전근. 활발한 활동을 하거나 근육에 직접적인 가부하를 걸릴 때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활발한 활동. 빠르게 뛰어다니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산을 빠르게 뛰어가거나 뭐 이런 모든 활발한 동작할 때 내전근 힘을 쓰겠죠. 그리고 체중이 부과되거나 고관절이 갑작스럽게 뒤틀릴 때 통증이 증가해요. 그리고 대내전근은 골반 내부의 통증을 호소한다 되어 있죠.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골반 내부로 통증을 준다. 그리고 골반 안쪽 비슷한 통증으로 표현하면 마치 표현하면 단지 성교시에만 나타날 수도 있고 성교할 때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행위를 할 때. 그럼 남자의 잠자리를 엄청 싫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고티피의 경우는 대퇴내측과 사타구니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치료를 받으러 왔던 환자 중에 여성분이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쳐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뇌전근의 문제라든지 이상근의 문제 때문에 성교시 항상 아파서 성교만 하고 나면 아파가지고 싫어하는 케이스. 그분 같은 경우도 이런 치료를 저한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도 뭐 성행이라는 게 쾌감이기 때문에 둘 다 남녀가 좋아야 되는데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성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좋은 느낌도 없는데 왜 이러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남성은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행함으로써 자기는 고통받는 그런 여성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수면시 다리를 편안하게 놓기가 힘들다. 뒤척거립니다. 뒤척거려. 그래서 허벅지 사이에 또 베개를 끼고 잔다든지 남편이 있으면 맨날 다리를 올리고 잔다든지 와이프한테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특히 여성들이 임신하게 되면 더 그렇죠. 임신하면 몸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고관절이 특히 내전근이나 중둔근이
과부하 걸리기 때문에 항상 다리를 좀 편안하게 놓고 싶어하는 욕구가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박근 있죠. 엉덩정강근이라고 그러는데 박근의 이한성 긴장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대퇴 내측의 전체에서 발생 뜨겁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찢을 때 아픈 통증이 이 통증이야. 늘어날 때 우리가 통증이 생긴다 그죠? 다리 찢으면 찢어질 듯이 아프다 하잖아요. 이 근육이 찢어질 듯이 아픈 근육입니다. 그리고 휴식 시에도 지속되고 자세의 변화에도 감소되지 않으며 걷는 것에 의해서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픈데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안 아파. 그럼 일을 해야지만 안 아픈 사람이야. 일을 안 하면 아파.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때요? 이제 움직여야 아픈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일거리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죠. 그리고 쉬지도 잘하나.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일요일도 안 쉬려고 그래. 왜? 쉬면 아프니까. 일을 해서라도 뭔가 이제 이런 통증을 깔아앉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학적 과부하가 됐죠. 스트레스성 치골 결합염이 됐어요. 치골 결합이 어디요? 여기죠. 치골 결합 두 개가 만나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골반이 틀어지면서 두 개가 비틀리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런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통증을 또 주겠죠. 그래서 골반 교정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1번을 보시면 골반에서의 내전근의 힘줄이죠. 내근근근의 결출, 뼈 일부가 떨어져 나온 걸 결출이라고 해요. 내전근이 붙어있는 이 부위가 뼈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뼈가 골절이죠. 그죠? 골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골지 또는 자골지의 골절, 국소 감염성 질환과 감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치골지라든지 나중에 이런 자골지라든지 이런 가지가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골절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맹성. 은밀하게 오는 것을 자맹이라고 그러죠. 자맹성으로 발병하고 가격한 운동 시 급하게 악화된다 그랬죠. 특히 에어로빅 등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에 근피로에 누적 결과를 낮출 수 있다. 에어로빅 같은 한 다리에 막 뛰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전근과 중둔근 이런 근육들이 힘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가격하게 또 쓰잖아요. 음에 맞춰가지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겁니다. 좌우 내전근의 힘의 불균형이 지속되면 치골과의 비틀어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긴 다리, 짧은 다리에서 긴 다리가 보통 내전근에 긴장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치골 결합이 또 틀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치골근의 그다음에 장단 내전근의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장내전근의 장력이 힘이 실리면 치골 결합 부위의 급성 통증을 일으킨다라고 했죠. 그러면 치골 결합의 통증은 누구 잡는다? 장내전근을 잘 풀어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죠? 대내전근 어디 붙여? 자골에 붙죠. 자골 쪽에. 그래서 치골 쪽에 붙는 내전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치골 쪽에 붙는 내전근. 자, 3번에 보시면 치골 결합의 국소압통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며 대퇴의 외전과 신전으로 통증이 발현된다라고 되죠. 치골 결합. 여기에 국소 통증이 양측성으로 나타나는데 대퇴의 외전과 신전으로 그러니까 다리를 이렇게 벌리거나 뒤로 신전하는 이 동작. 뭔 말이죠? 내전근이 늘어나는 자세를 취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골근과 장단 내전근에서 TP를 동반한다라고 되어 있죠. 치골 결합에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근육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치골이 틀어지면서 염증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골 결합에서 치골지의 경화, 조직이 단단해지는 걸 경화라 그래요. 경화와 바르지 못한 구조를 확인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걷기, 달리기 등과 같이 운동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장력이 치골과를 분리시키려고 하며 내전근의 긴장에서 악화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걷기와 달리기를 할 때 이런 문제 생기기 때문에 항상 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스트레칭하고 근육 풀고 하는 게 생활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운동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렸다 해서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꼭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저처럼 근육을 풀고 운동을 준비운동, 보험운동, 마운동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하겠죠. 그죠? 암 걸리지도 않고 무슨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보험들 돈을 운동에 넣어도 걱정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면 이제 그런 노후가 돼서 아플 거를 걱정한다든지 질환을 걱정한다든지 장기, 디스크 이런 질환에 대한 치매 아니 뭐 중풍 이런 거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치골 결합이 틀어져 있고 촉진을 하면 통증이 너무 심해
접촉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만지면 너무 아파요. 뭐 이런 사람이 또 성형이라면 어떻겠어요? 아파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과도한 성형이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으며라고 돼 있죠. 복직근의 긴장이 대개 함께 존재합니다. 성형을 하게 되면 치골을 앞으로 내밀으니까 복직근에 힘을 쓰겠죠. 그래서 치골에 문제가 있고 내전근에 문제가 같이 와버린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행위를 성형을 할 때도 이제 이건 운동이라 생각하고 전후에 몸을 풀어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전이가 되고 후이가 돼서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시간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운동 후에는 릴렉스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테크닉들이 항상 들어가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몸을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2번에 보시면 스트레스성 치골, 골절돼 있죠. 이제 골절까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치골지에 가해지는 내전근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장력에 의해서 피로골절이 생겨요. 그러니까 행군을 막 한 몇 박 며칠 해버려서 아니면 산을 막 몇 박 며칠로 타버려서 이런 피로가 누적될 수 있는 거 있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뼈가 금이 가거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인, 여기 군인 있죠. 그래서 군인 같은 경우에 아까 행군을 한다 이야기했죠. 그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증의 원인 가능성 요인을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통증의 원인 가능성 요인이 적혀있죠. 자, 1번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요인이 되는 골반의 불균이나 그 다음에 고관절이나 설관절 그리고 족관절들의 관절들의 불균형. 그래서 긴다리 잘못돼서 관절의 불균이 다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클리 보면 하체를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하고 태클리에서 골반을 다 교정해버리죠. 카로프락티하고 척추나 골반을 교정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근육 태클리만으로 모든 것이 다 교정이 가능하게끔 테크닉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카로프락티를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습관도 오래 걸리지만 우리 테크닉은 한 3년 정도 해도 거의 완벽하게 숙달될 수 있을 정도로 테크닉을 마스터시켜줬단 말이야. 누구나. 자, 그리고 그의 예상이나 가부하가 가속히는 운동에 의해서 통증이 급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전근을 쓰는 운동을 많이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미끄러운 바닥. 어때요? 다리가 안 미끄러지려고 내전근이 힘을 쓰겠죠. 그래서 미끄러운 바닥. 우리가 빙판이나 스케이트장에 가서 탄다든지 아이스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보면 긴 언덕. 긴 언덕을 이제 올라가다 보면 내전근을 더 많이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전근에 가부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덕이 있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 계단이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달동네 이런데 있는 분들은 내전근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산을 좋아하면서 몸을 풀지 않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장거리 운행식 차를 타고 갈 때 어때요? 고관절을 고정하고 깊이 고관절을 이제 굴곡한 상태에서 항상 운전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이 내전근의 긴장과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운전 그러면 트럭을 운전하는 분들, 화물 트럭 이런 분들 직업이 화물이죠. 아니면 택시 기사, 버스 운전기사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들이 항상 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스키를 시작한 초보자. 스키나 스케이트나 롤러스케이트가 다 어때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걸 모으는 힘이 있어야겠죠. 내전근에 힘이 없으면 이런 걸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번에는 과도한 성행에 의해서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어때요? 이제 성욕이 많이 앞서기 때문에 성행위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자기 체력을 넘어가고 내전근의 그 근력을 못 감당할 정도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내전근에 가부를 해서 근 손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성행위를 하고 난 뒤에 뭐 모텔을 예를 들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여성들 커플들을 보게 되면 다리가 오들거려서 여성이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계단을 한 번씩 내려올 때 보면 그런 경우가 이제 성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전근을 너무 과도하게 써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쓰러져 봤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항상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7번 여성의 경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 상당히 안 좋아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멋짐을 위해서 내가 추위에 내 근육을 노출시킨다는 건 상당히 안 좋아요. 보통 클럽을 가게 되면 어떻겠어요? 그런 옷을 입고 가겠는데 들어가야 되는 뭐예요? 롱코트나 롱패딩을 입고 어때요? 보호하고 있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노출하는 게 좋겠죠. 근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게 노출하고 돌아다니면 안 좋아요. 지금도 크리스마스의 연말 이런 기간 때 어떻겠습니까? 못 부린다고 자기 건강을 버리는 여성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들은 그런 노출이 어때요? 결국에는 내전근을 따라서 어디로 간다? 자궁으로 간다. 자궁. 그래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여자는 겨울 되면 무릎 닦는 기본이야. 항상 어딜 가든. 그럼 자기 몸을
자기가 조금 보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요즘에 롱패딩이 유행하니까 롱패딩 덕분에 이제 이런 내전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호를 많이 받고 있는 시대죠. 그래서 학교에서 여자들도 중고등학교 때 롱패딩이 유행이니까 그거 입고 겨울에 다니잖아요. 그죠? 이번에 태어나서 롱패딩 유행했던 이성들은 자국이 튼튼할 거예요. 아기를 많이 놓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8번에 보시면 양반다리 자세. 습관적으로 잘 하게 되면 내전근이 어때요?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늘어나서 이완돼서 힘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잘 때도 습관적으로 다리를 벌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벌리면 이제 스트레칭 된다고 시원하고, 그런 경우도 나중에 문제가 되고 있을 거고, 그 반대로 다리를 꼬거나 이래갖고 내전근을 항상 짧게 만드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도 습관이 어때요? 나중에 내전근에 문제를 주겠죠. 그래서 다 하는 게 좋아. 양반다리 했다가 다리도 꼬았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내전근이 잘 늘어나서 유연해서 좋고, 다리를 잘 꼬면 중둔근이나 소둔근 이런 근육들이 그죠? 이상근이 스트레칭 돼가지고 또 좋고. 그래서 나쁜 자세도 없고 좋은 자세도 없다. 어떤 게 좋다? 모든 자세를 잘하는 게 어때요? 모든 근육을 잘 수축시키기도 하고 잘 이완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다양한 자세로 나의 근육들을 항상 체크하고 안 좋은 게 있으면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전근도 이렇게 할게요.